공인중개사 시험대비 도시정비법 핵심 요약 강의 자료. 이 자료는 초보수험생 필수 강의 자료, 기출문제 위주 핵심 내용 정리, 실무경험 사례 강의, 시간 부족으로 요약 강의가 필요한 분을 위한 강의입니다. 이 강의는 공인중개사, 감정평가사, 보상관리사 시험을 준비하는 분, 학원 강의를 들어도 부동산 공법이 어려운 분, 행정 및 실무 경험 사례 공부가 필요한 분, 시간 부족으로 짧은 시간에 공부하실 분을 위한 강의입니다. 강사 양력, 행정사, 공인중개사, 보상관리사 현직 6년차, 도시계획, 개발제한구역, 토지수용팀장 등 경기도청 30여 년 근무, 단국대 부동산건설대학원 부동산학 석사, 법학사, 대한행정사의 교수 이총 및 공무원, 행정사 등 공법 사례 강의 다수, 부동산 공부가 왜 필요한가 부동산 공법 기출문제 저자입니다. 목차, 도시정비법의 목적 및 주요 키워드 등 24개 항목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참고 바랍니다. 도시정비법의 목적 및 주요 키워드. 목적은 도시기능 회복이 필요하거나 주거환경이 불량한 지역을 계획적으로 정비하고 노후 불량 건축물을 효율적으로 개량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도시환경을 개선하고 주거생활의 질을 높이는 데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합니다. 도시정비법의 주요 키워드를 살펴보면 조합 중심의 사업구조입니다. 토지 등 소유자가 추진위원회를 구성해서 조합을 만들고 조합이 주도하여 사업을 추진합니다. 복잡한 이해관계가 있어서 조직화가 필수입니다. 이해관계 조정과 소유 형태, 면적, 권리가 제각각이고 추진위원회를 구성해서 복잡한 이해관계를 조정해서 조합 설립이라는 단계적 구조를 채택하고 있습니다. 주민보호를 위한 엄격한 절차입니다. 조합이 권한이 강하니 행정청이 관여해서 통제를 합니다. 조합 주도 사업으로 인한 주민 피해 방지, 공공이 참여합니다. 동의요건, 인가, 심의 등 절차가 매우 엄격합니다. 도시정비사업 절차 개략적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정비계획 및 정비구역을 지정하고 시행자를 지정합니다. 사업시행계획을 수립하고 분양신청을 받습니다. 분양신청을 받고 나서 분배계획인 관리처분계획을 수립하고 철거공사를 합니다. 준공인가 그리고 이전고시로 사업이 완료가 됩니다. 주요 용어의 정의, 정비구역, 정비사업을 계획적으로 시행하기 위하여 지정고시된 구역을 정비구역이라고 말합니다. 정비사업, 정비구역에서 정비기반시설을 정비하거나 주택 등 건축물을 개량 또는 건설하는 강목의 사업인데요. 주거환경 개선사업, 재개발사업, 재건축사업 세 가지가 있습니다. 먼저 주거환경 개선사업은 도시 저소득 주민이 집단 거주하는 지역으로서 정비 기반시설이 극히 열악하고 노후 불량 건축물이 과도하게 밀집한 지역의 주거환경을 개선하거나 단독주택 및 다세대 주택이 밀집한 지역에서 정비 기반시설과 공동이용시설을 확충을 통하여 주거환경을 보존 정비 개량하기 위한 사업입니다. 바로 밑에 단계가 재개발 사업입니다. 재개발 사업은 정비 기반시설이 열악하고 노후 불량 건축물이 밀집한 지역에서 주거 환경을 개선하거나 상업지역, 공업지역 등에서 도시기능의 회복 및 상권 활성화 등을 위하여 도시 환경을 개선하기 위한 사업입니다. 공공재개발 사업은 시장, 군수, 토지주택공사 등이 시행하는 사업을 말합니다. 재건축 사업, 정비 기반시설은 양호하나 노후 불량 건축물에 해당하는 공동주택이 밀집한 지역에서 주거환경을 개선하기 위한 사업, 노후 아파트 단지죠. 공공재건축 사업은 시장, 군수, 토지주택공사 등이 하는 사업을 공공재건축 사업이라고 합니다. 정비 기반시설, 도로 상하수도, 국어, 공원, 공용주차장, 공동구, 그 밖에 주민의 생활에 필요한 열, 가스 등의 공급시설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 대통령령의 녹지, 하청, 공공공지, 광장, 소방, 용수시설, 비상대피시설, 가스 공급시설, 지역 난방시설 등이 있습니다. 공동이용시설은 주민이 공동으로 사용하는 놀이터, 마을회관, 공동작업장,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에 1호에 구판장, 세탁장, 화장실, 수도, 2호에 타가소, 어린이집, 경로당 등 노유자 시설, 3호에 그 밖에 제1호 및 2호 시설과 유사한 용도 시설로서 시도 조례로 정하는 시설입니다. 토지 등 소유자는 조합원이 되느냐 안 되느냐 중요한 기준이 됩니다. 두 가지로 분류합니다. 주거환경 개선 사업 및 재개발 사업. 입지가 비슷하죠. 단독주택이 있고 빌라가 있고 나대지가 있고 도로 등이 있습니다. 토지 등 소유자를 토지만 가지고 있는 자 또는 건축물만 소유한 자. 지상권자는 토지를 이용할 권리를 가진 자입니다. 지상권자. 토지 등 소유자가 세 가지를 충족하면 토지 등 소유자가 됩니다. 재건축은 노후 아파트 단지이기 때문에 건축물이 있고 대지 사용권이 있기 때문에 건축물 및 그 부속 토지의 소유자가 토지 등 소유자입니다. 건물만 가지고 있을 수가 없죠. 토지만 가지고 있을 수가 없습니다. 아파트 단지에서. 지상권자가 나오면 틀립니다. 정비 기본계획의 수립, 기본계획 수립, 특별시장, 광역시장,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시장이 10년 단위로 수립합니다. 국토교통부 장관이 10년 단위로 수립하는 것은 기본 방침입니다. 구분이 됩니다. 다만 도지사가 대도시가 아닌 시로서 기본계획을 수립할 필요가 없다고 인정하는 시에 대하여는 기본계획을 수립하지 아니할 수 있습니다. 타당성 검토. 특별시장, 시장은 기본계획에 대하여 5년마다 타당성을 검토하여 그 결과를 기본계획에 반영해야 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도시군 기본계획, 관리계획 대부분 5년마다 타당성 검토를 합니다. 단계별 집행계획이 5년 단위로 되어 있기 때문에 5년마다 타당성 검토를 한다. 이렇게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주민의견 청취, 이해관계자 의견을 드려야 되죠. 기본계획의 수립권자는 기본계획을 수립하거나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14일 이상 주민에게 공람해서 의견을 듣는데 의견이 타당하면 기본계획에 반영을 해야 됩니다. 기본계획 수립권자는 공람과 함께 지방의회의 의견을 드려야 합니다. 의회는 주민 민의를 대표하는 대의기관이기 때문에 지방의회 의견을 듣습니다. 지방의회는 기본계획의 수립권자가 기본계획을 통지한 날부터 60일 이내에 의견을 제시하여야 하며 의견 제시 없이 60일이 지난 경우 이의가 없는 것으로 본다. 왜 60일이냐? 의회는 의원들 소집해서 의견을 듣기 때문에 시간이 많이 필요하죠. 그렇기 때문에 대부분 60일 기간을 줍니다. 의회에 통보할 때는. 학정고시. 기본계획 수립권자는 기본계획을 수립하거나 변경하면은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한 후 지방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받습니다. 계획 관련해서는 대부분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받습니다. 학정고시를 해야 됩니다. 지방자치단체의 공보에 고시하고 일반인이 열람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정비 기본계획 수립 경미한 변경. 중대한 변경과 경미한 변경이 있는데요. 중대한 변경은 계획 수립할 때 똑같이 절차를 거쳐야 되는데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주민공람과 지방의회 의견 청취 절차를 거치지 않습니다. 주민공람과 지방의회 청취 절차를 거치려면 시간이 많이 걸리죠. 경미한 변경 대상은 1호의 정비 기반 시설의 규모를 확대하거나 그 면적을 10% 미만 범위에서 축소하는 경우, 2호의 정비 사업의 계획기간을 단축하는 경우. 계획기간을 단축하는 것은 토지 등 소유자에게 유리하기 때문에 대부분 경미한 변경에 해당이 됩니다. 3호 공동이용 시설에 대한 설치 계획을 변경하는 경우. 4호 사회복지시설 및 주민문화시설 등에 대한 설치 계획을 변경하는 경우. 5. 정비구역의 면적을 20% 미만의 범위에서 변경하는 경우. 6호 단계별 정비사업 추진계획을 변경하는 경우. 7호 건폐율 및 용적률을 각 20% 미만의 범위에서 변경하는 경우. 8호의 정비사업의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재원조달에 관한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 9호 도시군 기본계획 변경에 따라 기본계획을 변경하는 경우가 경미한 변경에 해당이 되고, 경미한 변경에 해당이 되면 주민공람과 지방의회 의견 청취 절차를 거치지 않습니다. 임대주택 및 주택 규모별 건설 비율. 정비사업을 할 때 서민 주거 안정을 위해서 임대주택을 공급하고 주택 규모를 제한하고 있습니다. 개요.
정비기반권자는 주택수급의 안정과 저소득 주민의 입주기의 확대를 위하여 당 각호 구분에 따른 범위에서 임대주택 및 주택 규모별 건설 비율 등을 정비계획에 반영을 해야 합니다. 1호 국민주택 규모 주택이 전체 세대수 100분의 90 이하. 2호 임대주택이 전체 세대수 또는 전체 연면적의 100분의 30 이하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범위. 대통령령에 보면은 세부적으로 나와 있죠. 1호의 주거환경 개선 사업의 경우 당 항목의 범위. 국민주택 규모의 주택 전체 세대수 100분의 90 이하. 공공임대주택은 세대수 100분의 30 이하로 하며 주거 전용 면적이 40제곱미터 이하인 공공임대주택은 100분의 50 이하입니다. 2호 재개발 사업의 경우 당 항목의 범위. 국민주택 규모 주택은 전체 세대수 100분의 80 이하입니다. 국민주택 규모는 85제곱미터 이하이죠. 임대주택은 주택 전체 세대수 또는 전체 연면적 100분의 20 이하. 3호 재건축 사업의 경우 재건축 사업에서는 임대주택은 공급하지 않습니다. 국민주택 규모 주택이 건설하는 주택 전체 세대수 100분의 60 이하. 정비계획의 위반 등. 지정권자는 특별시장, 광역시장,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시장 또는 군수입니다. 정비구역의 지정은 지정권자가 지방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거쳐서 결정하고 고시의 효력은 지구단위계획 구역 및 지구단위계획으로 결정 고시된 것으로 봅니다. 지구단위계획에는 기반시설의 배치 규모, 건축물의 용도 제한, 건폐율, 용적률 높이 제한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대부분 대단위 사업에서 지구단위계획으로 사업을 합니다. 행위 제한. 행위 제한은 정비구역 지정하고 토지 등 소유자 등이 보상금을 많이 받으려고 건축이나 공작물 설치나 토지 형질 변경, 토지 분할, 물건을 쌓아놓고 또 나무를 심죠. 보상금이 올라가면은 사업비가 올라가고 사업비가 올라가면은 조합원들한테 부담이 되기 때문에 행위 제한을 하고 있습니다. 기득권 보호. 정비구역 지정 및 고시 당시 이미 관계 법률에 따른 행위허가 관련 구역 지정 고시된 날부터 30일 이내에 신고하게 되어 있는데 대부분 개발이 예정되어 있기 때문에 신고해도 허용되지 않습니다. 조합원 모집 제한. 정비예정구역 또는 정비구역에서는 주택법에 따른 지역주택조합의 조합원 모집이 불가. 정비구역에서는 토지 등 소유자고 주택법에 따른 지역주택조합은 6개월 이상 거주자가 조합원이 될 수가 있는데 정비구역에서는 토지 등 소유자만 조합원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지역주택조합원은 모집이 불가합니다. 정비구역 해제. 정비구역 해제는 토지 등 소유자들을 보호하기 위한 제도라고 보시면 됩니다. 재개발 사업, 재건축 사업이 시행하는 경우 강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해제해야 한다. 감옥에 토지 등 소유자가 정비구역으로 지정 고시된 날부터 2년이 되는 날까지 추진위원회 승인 신청을 하지 아니한 경우 토지 등 소유자가 피해를 볼 수가 있죠. 남옥에 토지 등 소유자가 정비구역으로 지정 고시된 날부터 3년이 되는 날까지 조합 설립 인가를 신청하지 아니한 경우 다목에 추진위원회가 추진위원회 승인일부터 2년이 되는 날까지 조합 설립 인가를 신청하지 아니한 경우 라목에 조합이 조합 설립 인가를 받은 날부터 3년이 되는 날까지 사업시행 계획 인가를 신청하지 아니한 경우 토지 등 소유자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서 해제해야 합니다. 토지 등 소유자가 시행하는 재개발 사업으로서 토지 등 소유자가 정비구역으로 지정 고시된 날부터 5년이 되는 날까지 사업시행 계획 인가를 신청하지 아니한 경우 재개발 사업에서 20명 미만일 경우 토지 등 소유자가 직접 재개발 사업을 할 수가 있는데요. 소유자가 적기 때문에 준비 기간 등을 고려해서 5년을 둔 내용으로 보입니다. 정비사업 시행 방법 3가지가 있죠. 주거환경 개선사업, 토지 등 소유자가 스스로 주택을 보존 정비하거나 개량하는 방법. 2호 정비구역 전부 또는 일부를 수용, 주택을 건설한 후 토지 등을 소유자에게 우선 공급. 3호 시행자가 한주로 공급하는 방법. 4호 사업 시행자가 관리처분 계획에 따라 주택 및 부대시설, 복리시설을 건설하여 공급하는 방법. 재개발 사업은 인가받은 관리처분 계획에 따라 건축물을 건설하여 공급, 환지로 공급하는 방법 2가지가 있습니다. 재건축 사업은
노후 아파트 단지죠. 관리처분 계획에 따라 주택, 부대시설, 복리시설 및 오피스텔을 건설하여 공급하는 방법. 재건축 사업에만 오피스텔을 공급할 수가 있는데 준주거지역하고 상업지역에서만 건설할 수가 있고 일반 주거지역은 건설할 수 없습니다. 오피스텔의 연면적은 전체 건축물 연면적의 100분의 30 이하. 정비사업 시행자입니다. 주거환경 개선사업 공랑공고일 현재 해당 정비 예정구역의 토지 또는 건축물의 소유자 또는 지상권자의 3분의 2 이상의 동의와 세입자 세대수 과반수 동의. 다만 세입자의 세대수가 토지 등 소유자의 2분의 1 이하인 경우 세입자의 동의 절차를 거치지 아니합니다. 재개발 재건축 사업. 재개발 사업은 단 각후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방법으로 시행할 수가 있습니다. 1호 조합이 시행하거나 조합이 조합원 과반수 동의를 받아 시장, 군수 등 토지주택공사 등 건설업자, 등록사업자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갖춘 자와 공동으로 시행하는 방법. 토지 등 소유자가 20인 미만인 경우 재건축사업 조합이 시행하거나 조합이 조합원 과반수 동의를 받아 시장, 군수 등 토지주택공사, 건설업자 또는 등록사업자 공동으로 시행할 수가 있습니다. 재개발, 재건축 공공시행자는 천재지변 정비사업 시행 예정일 2년 이내에 사업시행 계획인가를 신청하지 아니하거나 신청 내용이 위법 부당한 경우 추진위원회가 구성 승인을 받은 날부터 3년 이내에 조합 설립 인가를 신청하지 아니하거나 조합이 조합 설립 인가를 받은 날부터 3년 이내에 사업시행 계획인가를 신청하지 아니할 때 지자체장이 시행하는 도시군계획사업과 병행할 필요가 있을 경우 순환방식 필요시 사업시행 계획인가가 취소된 때 해당 정비구역 국공유지 면적 2분의 1 이상으로 토지 소유자 과반수가 시장 구수 등을 동의할 때 토지 면적 2분의 1 이상 토지 소유자 3분의 2 이상 시장 등에 요청할 때가 재개발 재건축 공공시행자가 될 수가 있습니다. 정비사업 추진위원회 도시개발법에서는 사업이 단순하기 때문에 추진위원회가 필요가 없는데 정비사업은 토지 등 소유자 권리관계가 복잡하기 때문에 추진위원회를 둡니다. 조합을 설립하려는 경우 정비구역 지정 고시 후 단 각후 사항에 대하여 토지 등 소유자 과반수 동의를 받아 조합 설립을 위한 추진위원회를 구성하여 시장, 군수 등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추진위원회는 추진위원회 위원장을 포함한 5명 이상의 추진위원회 위원, 운영규정, 이사는 해당되지 않습니다. 공공지원 후 특례, 정비사업에 대하여 공공지원을 하려는 경우 추진위원회를 구성하지 않을 수가 있습니다. 추진위원회 조직은 추진위원장, 감사 1명입니다. 추진위원회 기능은 정비사업 전문관리업자의 선정 및 변경, 설계자의 선정 및 변경, 계략적인 정비사업 시행계획서의 작성, 조합 설립 인가를 받기 위한 준비 업무, 그 밖에 조합 설립을 추진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무. 조합 설립 동의 요건. 재개발 사업과 재건축 사업으로 나누는데요. 먼저 재개발 사업. 재개발 사업의 추진위원회가 조합을 설립하려면 토지 등 소유자의 4분의 3 이상 및 토지 면적의 2분의 1 이상의 토지 소유자의 동의를 받아 다음 각호 사항을 첨부하여 시장, 군수 등의 인가를 받아야 합니다. 1호 정관, 2호 정비사업비와 관련된 자료 등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서류, 3호 그 밖의 시도조례로 정하는 서류. 재건축사업 전체 구분 소유자 100분의 70 이상 및 토지 면적의 100분의 70 이상, 각 동별 구분 소유자 과반수, 주택단지가 아닌 지역인 경우 토지 또는 건축물의 소유자의 4분의 3 이상 및 토지 면적 3분의 2 이상. 재건축 사업에서 노후 아파트 단지를 중심으로 재건축 사업을 하는데 연접한 주택단지를 포함해서 사업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때 토지 또는 건축물 소유자 4분의 3 이상 및 토지 면적 3분의 2 이상 동의를 받아야 합니다. 변경인가. 조합이 인가받은 사항을 변경. 초원에서 조합의 3분의 2 이상 찬성으로 의결을 해야 합니다. 경미한 사항을 변경은 신고사항입니다. 조합원 자격. 토지 등 소유자가 조합원이 되는데요. 재건축 사업의 경우에는 동의한 자만 조합원이 될 수가 있습니다. 조합 임원. 조합은 조합원으로서 정비구역에 위치한 건축물 또는 토지를 소유한 자 중
당 각호의 어느 하나의 요건을 갖춘 조합장 일명과 이사 감사를 임원으로 둡니다. 이 경우에 조합장은 선임일부터 가리처분 계획 인가를 받을 때까지 해당 정비구역에서 거주해야 합니다. 준공까지 거주한다는 틀립니다. 가리처분 계획 인가를 받으면은 철거공사가 들어가기 때문에 거주할 수도 없습니다. 임원 요건은 건축물 또는 토지를 5년 이상 소유한 자, 두 번째는 선임일 직전 3년 동안 정비구역에서 1년 이상 거주자 중 하나의 요건에 해당이 돼야 됩니다. 조합 임원 수는 이사의 수는 3명 이상으로 하고 감사의 수는 1명 이상 3명 이하로 하며 다만 토지 등 소유자의 수가 100인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이사의 수를 5명 이상으로 합니다. 임원 임기 조합 임원의 임기는 3년 이하의 범위에서 정관으로 정하되 연임할 수 있다. 대부분 임원들 임기가 3년입니다. 총회의 소집 조합장이 직권으로 소집할 수 있고 조합원 5분의 1 이상 또는 대의원 3분의 2 이상의 요구로 조합장이 소집할 수 있고 정관의 기재사항 중 조합 임원의 권리, 의무, 보수, 선임 방법, 변경 및 해임에 관한 사항은 10분의 1 이상 요구를 해야 됩니다. 더 엄격하게 정하고 있죠. 시장 군수 등이 소집할 때는 조합 임원의 사임, 해임 또는 임기 만료 후 6개월 이상 조합 임원 미선임한 경우 사전 통지는 총회 개최 전 7일 전까지 대부분 참석 등 통제할 때는 7일 전까지 정하고 있습니다. 의결 방법 일반적인 의결은 가반수 출석과 출석 조합원 가반수 찬성이죠. 특별 의결은 정비 사업비가 100분의 10 이상 늘어나는 경우에는 조합원 3분의 2 이상으로 합니다. 의결권 행사는 서면이나 대리권 행사가 가능합니다. 서면으로 의결권 행사 시는 정족수 산정 시 출석한 것으로 보고 대리권 행사 대상은 배우자, 직계비속, 형제자매 등 또는 해외 거주, 법인인 토지 소유자는 대리권 행사가 가능합니다. 출석 요건은 총회 의결은 조합원 100분의 10 이상 출석, 시공자의 선정은 조합원 과반수, 엄격하죠. 이유는 아파트 단지 조성할 때 시공자들이 자꾸 설계 변경해서 분양가를 높입니다. 조합원 과반수 찬성으로 민원을 예방하기 위함입니다.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할 경우에는 조합원 100분의 20 이상 직접 출석해야 됩니다. 1호 창립총회, 2호 시공자 선정 취소를 위한 총회, 3호 사업시행계획서의 작성 및 변경을 위함, 4호 가리처분 계획의 수립 및 변경, 5호 정비사업비의 사용 및 변경을 위하여 개최하는 총회는 100분의 20 이상 직접 출석해야 됩니다. 대의원회 및 주민대표회의, 대의원회 조합에서 필수적인 대의기관입니다. 조합원 수 100인 이상, 도시개발사업은 임의기관이고 소유자 수가 적기 때문에 50인 이상입니다. 대의원 수는 조합원 10분의 1 이상, 다만 조합원의 10분의 1이 100명을 넘는 경우 조합원의 10분의 1 범위에서 100명 이상. 겸직금지, 조합장이 아닌 조합 임원은 대의원이 될 수가 없습니다. 만약에 조합 임원이 대의원이 되면은 대의원의 의사결정에 영향을 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조합장이 아닌 조합 임원은 대의원이 될 수가 없습니다. 총회의 권한 대행, 대의원회가 총회의 권한을 대행할 수 없는 사항, 중대한 사항이죠. 1호 정관의 변경에 관한 사항, 2호 조합 임원 선임 및 해임, 3호 사업시행계획서의 작성 및 변경 사항, 4호 관리처분 계획의 수립 및 변경에 관한 사항, 5호 조합의 합병 또는 해산에 관한 사항. 다만 사업 완료로 인한 해산의 경우에는 제외합니다. 사업이 완료되면은 조합원들 관심이 없죠. 그래서 대의원회가 대표할 수가 있습니다. 주민대표회의는 조합이 없는 경우죠. 구성 의무는 토지 등 소유자가 시장군수 등 또는 토지주택공사 등의 사업 시행을 원하는 경우, 구성원 수는 위원장을 포함해서 5명 이상 25명 이하로 구성합니다. 동의 및 승인은 가반수 동의 및 시장군수 승인을 받습니다. 구성은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 이상 3명 이하 감사를 둡니다. 의견 제시, 주민대표회의 또는 세입자는 사업시행자가 다음의 시행규정을 정할 때 의견을 제시할 수가 있습니다. 상가 세입자도 당연히 포함됩니다. 건축물의 철거, 주민의 이주, 토지 및 건축물의 보상, 정비사업비의 부담, 세입자에 대한 임대주택의 공급 및 임대 자격, 입주 자격, 그 밖에 대통령으로 정하는 사항,
토지 등 소유자의 권리관계에 영향이 있는 내용들이죠. 사업시행 계획인가. 사업시행 계획인가를 받을 때는 미리 총회 의결을 받아야 됩니다. 토지 등 소유자, 재개발사업 토지 등 소유자는 4분의 3 이상 및 토지 면적 2분의 1 이상 토지 소유자 동의를 받아야 됩니다. 지정개발자는 토지 등 소유자 과반수 동의 및 토지 면적 2분의 1 이상의 동의를 받아야 합니다. 서류 공람 및 의견 청취, 14일 이상 일반인에게 공람합니다. 통합심의, 행정 효율성을 기하기 위해서 통합심의를 합니다. 정비구역 지정권자는 사업시행 계획인과 관련된 다음 둘 이상의 심의가 필요한 경우 이를 통합하여 심의합니다. 건축물의 건축 및 특별건축구역의 지정, 경관법에 따른 경관심의, 교육환경영향평가, 도시군 관리계획에 관한 사항, 동영향평가, 환경영향평가, 그 밖에 국토교통부 장관, 시도지사 또는 시장 군수 등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통합심의에 붙이는 사항. 반영, 통합심의를 했으면 반영을 해야 되겠죠. 시장 군수 등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통합심의의 결과를 반영해야 합니다. 국민주택 공급 및 인수, 서민 주거 안정을 위해 정비사업을 할 때 사업시행자가 전용면적 85제곱미터 이하 국민주택을 공급해야 하는데 이에 대한 세부 내용이 되겠습니다. 개요, 사업시행자는 국민주택 규모 주택을 국토교통부 장관, 시도지사, 시장 군수, 구청장 또는 토지주택공사 등에 공급해야 한다. 공급 방법, 사업시행자는 국민주택 규모 주택 중 국토교통부 장관, 시도지사, 시장, 군수, 구청장 또는 토지주택공사 등에 공급해야 하는 국민주택 규모 주택을 공개 추첨의 방법으로 선정해야 하며 그 선정 결과를 지체 없이 같은 항에 따른 인수자에게 통보해야 한다. 공개 추첨의 방법으로 선정하는 이유가 만약에 사업시행자가 직접 공급할 때 입지가 안 좋은 주택이나 저층주택만 공급하겠죠. 그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공개 추첨의 방법으로 선정해서 공급을 합니다. 우선 공급, 사업시행자가 선정된 국민주택을 공급하는 경우에는 시도지사, 시장 군수, 구청장 순으로 우선 인수할 수 있다. 다만 시도지사 및 시장 군수, 구청장이 국민주택 규모 주택을 인수할 수 없는 경우에는 시도지사는 국토교통부 장관에게 인수자 지정을 요청해야 한다. 시도지사, 시장 군수가 예산이 없으면 국토교통부 장관에게 인수자 지정을 요청해야 합니다. 공급 및 인수, 국민주택 규모 주택의 공급 가격은 국토교통부 장관이 고시하는 공공건설 임대주택 표준 건축비로 하며 부속 토지는 인수자에게 기부 체납한 것으로 본다. 사업시행자가 토지는 기부 체납하고 건축비만 받는다는 내용이 되겠죠. 분양 공고 및 분양 신청, 사업시행자가 사업시행 인가를 받으면 아파트를 공급하기에 아파트 분양 공고 및 분양 신청을 받는데 이에 대한 세부 내용이 되겠습니다. 통지 의무 공고, 사업시행자는 사업시행 계획인가 고시가 있는 날부터 90일 이내에 당 각호 사항을 토지 등 소유자에게 통지하고 분양의 대상이 되는 대지 또는 건축물의 내역 등을 일간신문에 공고해야 합니다. 개별 통지사항, 개별 통지사항은 개인들이 꼭 알아야 되는 내용하고 일반적인 내용을 개별 통지사항에 포함을 시킵니다. 1호 분양 대상자별 종전의 토지 또는 건축물의 명세 및 사업시행 계획인가 고시가 있는 날을 기준으로 한 가격. 2호 분양 대상자별 분담금의 추산액. 3호 분양 신청 기간. 4호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대통령령에 아래 일간신문 공고사항 1호부터 6호까지 8호 사항이 포함됩니다. 일반적인 사항이죠. 1호 사업시행 인가의 내용. 2호 정비사업의 종류, 명칭 및 정비구역의 이치 면적, 분양신청 기간 및 장소. 4호 분양 대상 대지 또는 건축물의 내역. 5호 분양신청 자격. 6호 분양신청 방법. 7호는 해당되지 않습니다. 8호 분양을 신청하지 아니한 자에 대한 조치 등 일반적인 사항이죠. 분양신청서는 양식이죠. 양식은 분량이 많기 때문에 일간신문 공고사항이 포함되지 않습니다. 개별 통지사항에서는 개인정보라든가 일반적인 사항이 포함됩니다. 일간신문 공고사항, 일간신문에 공고할 때 비용이 들어가죠. 비용이 들어가기 때문에 최소한 내용만
공고합니다.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간신문 공고 대상, 일반 분양 대상자들이 알아야 되는 내용들이죠. 1호부터 6호까지. 7호는 토지 등 소유자 예의 권리자의 권리신고 방법. 토지 등 소유자 예니까 토지 소유자한테는 필요하지 않습니다. 개별 통지사항에는 포함되지 않습니다. 공고사항만 포함이 됩니다. 분양신청 기간. 분양신청 기간은 통지한 날부터 30일 이상 60일 이내에 해야 한다. 다만 관리처분 계획의 수립에 지장이 없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분양신청 기간을 20일의 범위에서 한 차례만 연장할 수가 있습니다. 관리처분 계획. 관리처분 계획이란 재개발, 재건축 이후에 새로 지은 아파트를 조합원들에게 어떻게 나누어질지 정하는 계획입니다. 개요. 정비사업의 시행으로 조성된 대지 및 건축물은 관리처분 계획에 따라 처분 또는 관리하여야 합니다. 사업시행자는 정비사업의 시행으로 건설된 건축물을 인가받은 관리처분 계획에 따라 토지 등 소유자에게 공급하여야 한다. 예외 적용. 사업시행자는 정비구역에 주택을 건설하는 경우에는 입주자 모집, 조건, 방법, 절차, 입주금 후 납부 방법, 시기, 절차, 주택 공급 방법, 절차 등에 관하여 주택법 제54조에도 불구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범위에서 시장 군수 등의 승인을 받아 따로 정할 수 있다. 주택 공급은 원칙적으로 주택법 제54조에 따르는데요. 정비사업에서는 시장 군수 승인을 받아서 따로 정할 수가 있습니다. 잔여분 공급. 사업 시행자는 분양 신청을 받은 후 잔여분이 있는 경우에는 정관 등 또는 사업 시행 계획으로 정하는 목적을 위하여 그 잔여분을 보루지로 정하거나 조합원 또는 토지 등 소유자 예의자에게 분양할 수가 있습니다. 우선 인수. 조합이 재개발 사업 시행으로 건설된 임대주택의 인수를 요청하는 경우 시도지사 또는 시장 군수 구청장 순으로 인수하여야 하며 시도지사 또는 시장 군수 구청장이 예산, 관리 인력의 부족 등 부득이한 사정으로 인수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국토교통부 장관에게 토지주택공사 등을 인수자로 지정할 것을 요청할 수가 있습니다. 분양 신청을 하지 아니한 자에 대한 조치. 조합원이 아파트를 분양받지 않고 현금으로 청산할 때 반드시 협의 등의 절차를 거쳐야 하는데 현금 청산 대상자 등에 관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개요. 사업시행자는 관리처분 계획이 인가 고시된 다음 날부터 90일 이내에 당 각호에서 정하는 자와 토지, 건축물 또는 그 밖의 권리의 손실 보상에 관한 협의를 하여야 한다. 다만 사업시행자는 분양신청 기간 종료일의 다음 날부터 협의할 수가 있습니다. 최소한 90일 이상 협의를 해야 됩니다. 협의 대상. 분양신청을 하지 아니한 자. 분양신청 기간에 분양신청을 하지 아니한 자는 협의 대상이고 2호 분양신청 기간 종료 이전에 분양신청을 처리한 자. 종료 이전에 분양신청을 처리한 자도 협의 대상인데 종료 이후에는 해당 사항이 없습니다. 종료 이전과 종료 이후를 반드시 확인해야 됩니다. 제72조 6항 본문에 따라 분양신청을 할 수 없는 자, 투기가일지구 등 대상에 해당되는 경우이죠. 4호 제74조에 따라 인가된 관리처분 계획에 따라 분양 대상에서 제외된 자, 소규모 토지를 가지고 있는 자 등은 관리처분 계획에서 대부분 분양 대상에서 제외하고 있습니다. 재결신청 및 매도 청구. 재결신청은 재개발 사업이고 토지 수용위원회에다가 재결신청을 하고 매도 청구는 재건축 사업인데 법원에다 매도 청구를 합니다. 협의 기간 만료일 다음 날부터 60일 이내. 지원 가산금. 사업 시행자가 60일 이내에 재결 신청을 하지 않는 경우 지원 가산금을 지급합니다. 지분형 주택. 지분형 주택이란 서민 주거 안정을 보호하기 위해서 주택의 전체 소유권을 구매자가 단독으로 가지는 것이 아니라 공공과 구매자가 일정 지분을 나누어 공동 소유하는 주택을 말합니다. 지분형 주택의 공급. 사업 시행자가 토지주택공사 등인 경우 분양 대상자와 사업 시행자가 공동 소유하는 방식의 주택. 지분형 주택의 규모. 공동 소유 기간 및 분양 대상자는 당 각호와 같습니다. 1호 지분형 주택의 규모는 주거 전용 면적 60제곱미터 이하인 주택으로 한정한다. 소규모 주택이죠. 2호 지분형 주택의 공동 소유 기간은 소유권을 취득한 날부터 10년의 범위에서
사업시행자가 정하는 기간으로 한다. 3호 지분형 주택의 분양 대상자는 당 각목의 요건을 모두 충족한 자로 합니다. 감옥 관리처분 계획 인가에 따라 산정한 종전에 소유하였던 토지 또는 건축물의 가격이 분양가격 이하에 해당하는 사람. 나목 세대주로 정비계획의 공랑 공고일 당시 해당 정비구역에서 2년 이상 실제 거주한 사람. 다목 정비사업의 시행으로 철거되는 주택에 다른 주택을 소유하지 아니한 사람 모두를 충족을 해야 됩니다. 지분형 주택의 공급 방법 절차, 지분 취득 비율, 지분 사용료 및 지분 취득 가격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사업 시행자가 따로 정합니다. 소규모 토지 등 소유자를 살펴보면은 1호 면적이 90제곱미터 미만의 토지를 소유한 자로서 건축물을 소유하지 아니한 자. 2호 바닥 면적이 40제곱미터 미만의 사실상 주거를 위하여 사용하는 건축물을 소유한 자로서 토지를 소유하지 아니한 자. 두 가지가 있는데요. 주택은 소유하지 않고 면적 90제곱미터 미만 토지만 소유한 자. 토지는 소유하지 않고 바닥 면적 40제곱미터 미만의 건축물만 소유한 자가 소규모 토지 등 소유자에 해당이 됩니다. 이전고시 등 이전고시는 등기를 하지 않아도 법률상 자동으로 소유권이 새 토지 소유자에게 확정 이전되었음을 공적으로 알리는 행위입니다. 이전고시 사업시행자는 준공인가 고시가 있을 때는 지체 없이 대지 확정 측량을 하고 토지의 분할 절차를 거쳐 관리처분 계획에서 정한 사항을 분양받을 자에게 통지하고 대지 또는 건축물의 소유권을 이전하여야 한다. 다만 정비사업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해당 정비사업에 관한 공사가 전부 완료되기 전이라도 완공된 부분은 준공인가를 받아 대지 또는 건축물별로 분양받을 자에게 소유권을 이전할 수가 있습니다. 사업시행자는 대지 및 건축물의 소유권을 이전하려는 때에는 그 내용을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공보에 고시한 후 시장 군수 등에게 보고해야 합니다. 이 경우 대지 또는 건축물을 분양받을 자는 고시가 있는 날의 다음 날에 그 대지 또는 건축물의 소유권을 취득합니다. 권리의 확정 대지 및 건축물에 대한 권리는 소유권을 이전받은 대지 또는 건축물에 설정된 것으로 봅니다. 조합의 해산 조합장은 이전고시가 있는 날부터 1년 이내에 조합 해산을 위한 총회를 소집하여야 합니다. 조합장이 이 기간 내에 총회를 소집하지 아니한 경우에 조합은 5분의 1 이상의 요구로 소집된 총회에서 조합원 과반수 출석과 출석 조합원 과반수 동의를 받아 해산을 의결할 수가 있습니다. 청산금이란 도시정비사업에서 새로 받은 토지 건축물의 가치와 종전 자산의 가치 차익을 금전으로 정산하는 금액입니다. 징수이탁 시장 군수 등인 사업시행자는 청산금을 납부할 자가 이를 납부하지 아니한 경우 지방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징수할 수 있으며 시장 군수 등이 아닌 사업시행자는 시장 군수 등에게 청산금의 징수를 이탁할 수가 있습니다. 시장 군수 등은 부가 징수를 이탁받은 경우에는 지방세 체납 처분의 예에 따라 부가 징수할 수가 있는데 사업시행자는 징수한 금액의 100분의 4에 해당하는 금액을 해당 시장 군수 등에게 교부하여야 합니다. 공탁 청산금을 지급받을 자가 받을 수 없거나 받기를 거부한 때에는 사업시행자는 그 청산금을 공탁할 수 있다. 만약에 공탁을 하지 않으면 채권관계가 해소되지 않습니다. 소멸 청산금을 지급받을 권리 또는 이를 징수할 권리는 이전 고시일의 다음 날부터 5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소멸한다. 국공유재산 정비구역의 국유 공유재산은 정비사업 예의 목적으로 매각되거나 양도될 수 없습니다. 비용 부담의 원칙 도시정비 사업 비용은 원칙적으로 사업 시행자가 부담합니다. 필요하면 일부를 시장 군수 등이 함께 부담할 수 있습니다. 개요 정비사업비는 이 법 또는 다른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사업 시행자가 부담합니다. 시장 군수 등은 시장 군수 등이 아닌 사업 시행자가 시행하는 정비사업의 정비계획에 따라 설치되는 당 각 호의 시설에 대하여는 그 건설에 드는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부담할 수가 있습니다. 1호 도시군 계획시설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요 정비 기반시설 및 공동이용시설 2호 임시거주시설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요 정비 기반 시설 및 공동이용 시설이란 다음 각호 시설을 말하는데요. 도로, 상하수도, 공원, 공용주차장, 공동구, 녹지, 하천, 공공공지, 광장입니다. 이상 도시정비법 요약 강의를 마치겠습니다.